나가사키, 합천, 밀양, 삼평리, 연대를 배우다. 탈핵있다 시즌2 7번째, 전경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2019년) 박사 논문 주제를 고민하고 있던 나는 원폭 피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 나가사키에 갔다. 해마다 8월 원폭 투하 추모 주간을 맞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번갈아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바뀌면서 이 문제는 내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그때 나가사키에 함께 갔던 전경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에게 올해 8월 다시 연락이 왔다. 나가사키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연대감을 느꼈어요. 올해 히로시마에 다시 갑니다. 라는 메시지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가사키와 피폭자들을 잊고 살던 나는 연구를 위해 그들의 삶과 피해 그리고 현장을 그저 연구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은 아닌지, 그들을 대상화한 것은 아닌지 부끄러웠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모두 방문한 그가 궁금했다. 연거푸 인터뷰 제의를 거절했지만 그에게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10월 18일 2시간가량 그의 고민과 활동들을 묻고 들었다. 가볍게 떠난 여행 나가사키. 그에게 2019년에 나가사키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건약과 민의련이라는 나에게는 낯선 두 단체를 말하였다. 그가 속한 건약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일부 약사들이 모여 단체를 결성하였고 1990년에 전국 단일 조직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창립되었다. 민의련이란 전 일본 민주의료기관 연합회로 1953년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민의련은 매년 8월 한국의 보건의료단체연합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 초대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경림도 2019년에 처음 나가사키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가사키는 큰 고민 없이 회원들과 여행을 가려는 취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데 민의련이라는 단체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동안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는 꽤 많이 갔었는데 건약에서는 주로 상근자 선생님이 다녀왔고요. 건약은 초기 선배들이 반핵 활동을 했었고 저도 핵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씩 고민은 했어요. 근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의 소식을 전해 듣거나 후원으로 연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죠. 전경림은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동료들의 활동을 전해 듣거나 후원으로 연대하는 간극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에서 그의 가슴속에 돌덩어리 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가사키에서 피폭자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피폭을 당한 이후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몸 상처에 있던 구더기를 떼는 것이다 였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정부가 일본 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했던 현실이 끔찍했죠. 폭심지에서 숙연한 마음은 있었지만 한국인 위령비를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꽤 많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도 배제당하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분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진 거죠. 무엇보다 그가 감동하였던 것은 민의련 선생님들의 진정 어린 사과와 연대에 대한 진심이었다.
한국 침탈은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었어야 했지만 사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대신 사과한다.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역사의식을 갖고 저희에게 울먹이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민의련 선생님들이 얼마나 한국에 있는 보건, 의료인들과의 연대의 진심이었는지 그 여운이 참 오래갔어요. 라고 회상했다. 현장 알아가기. 2019년 우연히 나가사키를 다녀온 이후 그의 삶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사회 문제에 약간 관심이 있는 약사로 살아왔는데 현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족하지만 좋은 활동가 혹은 운동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5월 그가 속한 대구 경북 전문직 단체 협의회에서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합천에 다녀왔다. 대구 경북 전문직 단체 협의회란 2010년에 대구 경북 지역의 인협, 건약, 건치, 민변, 민교협과 대사연 6개 단체가 모여 만든 것인데 보수화되는 대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서 피폭당한 한국인들은 총 10만 명이었는데 그중 합천 사람은 70에서 80%를 차지하는 7에서 8만여 명에 달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관장님은 일본에서 피폭당한 1세대로 폭심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 한국 정부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했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준 피폭 수첩이 있어서 그걸로 약간의 지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지원마저 1세대에만 지원되고 그 후손인 2, 3세대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 3세대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폭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더 큰 낙인이나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2중, 3중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본인이 피폭당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대요. 물론 피폭당해서 눈에 보이는 장애나 육체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식에게 유전될까 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유전으로 발현되지 않았어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후손들의 결혼이나 취업 등에 방해될까 봐 그들이 자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피해자나 피폭자라고 말하지 못했대요. 평생 죄책감이나 짐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오히려 숨겨야 하는 상황이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했대요. 최소한 피해자임을 드러내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텐데 싸울 수도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거죠.